저는 밤 12시에 그 코비스 데이터를 봐야 잠이 와요. 저는 어찌됐든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찾는 컨텐츠 그거부터 봐요. 왜 사람들이 이거에 이렇게 열광하는가. 좋아할까? 그리고 이제 패션 트렌드 중에서도 요즘 뭐가 제일 유행이다 하면 저는 그 옷 꼭 입어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꼭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브랜드보다 이제 더 근본적인 건 결국 지금 말씀하신 트렌드잖아요. 근데 네네. 트렌드 잘 읽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좀 독특한 그 자기만의 저게 있던데, 노하우가. 노 대표님께서는 그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그 체크하는 포인트랄까? 그런 게 저는 일단 영화가 어떤 영화가 사람들한테 지금 제일 반항을 일으키는지. 영화를 제일 먼저 보시는 네네. 거구나. 왜냐면 저는 밤 12시에 그 코비스 데이터를 봐야 잠이 와요. 코비스가 그게 이제 매일 들어오는 그 영화 관람객 수 정리해 놓은 데이터예요. 저는 12시에 그걸 꼭 봐야 잠이 와요. 지금도요? 네. 영화 쪽 일 안 해도. 독특하시네. 지금은 거의 10분, 100분의 1이에요. 100만 100만 명까지 들어왔었던 극장 70만, 100만 이렇게 평균 들어오는 데가 지금 7,000명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영화가. 근데 뭐 넷플릭스가 그 대신에 또 OTT들이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저는 어찌됐든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찾는 컨텐츠 그거부터 봐요. 왜 사람들이 이거에 이렇게 열광하는가. 좋아할까? 그리고 이제 패션 트렌드 중에서도 요즘 뭐가 제일 유행이다 하면 저는 그 옷 꼭 입어봐요.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저한테 제일 제가 오늘날 트렌드하게 살 수 있는 건 딱 하나, 궁금증인 것 같아요. 궁금증. 저는 어느 집이 너무 식당이 잘 된다면 저는 그 집을 꼭 가봐야 돼요. 그 다음날이라도 빨리. 호기심은 뭐 여기다 쓰셨죠. 호기심 99, 네. 모험심 빵.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아방가르드적이면서도 그 일을 성공으로 이끈 그리고 제가 지혜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자식 잘 되라고 막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철학관 이런 데를 많이 가보시잖아요. 그래? 근데 가보면 저는 우리 집 엄청난 기독교인데 또 철학관은 가시고 이러잖아요, 어른들. 근데 가보면요, 제가 80 노인이 3살짜리 애를 업은 형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모한 것 같은데 또 그렇죠. 아주 지혜롭고 그러니까 조심하는. 그렇게 이제 좋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철이 있고 막 그 노인네 같은 생각도 하고 하다가 어떨 땐 막 땡깡 쓰고 막 누워있고 막 열받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배타적이 되겠죠, 저한테.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브랜드를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하나는 네네.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거. 네. 요거는 이제 아까 한 것처럼 비비고라든가 한거리 부족간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브랜드만 하지 않고 반드시 콘텐츠하고 브랜드를 매칭시킨 경우고, 사실 저는 후반부에 있는 이 일종의 리노베이션 브랜드를 새롭게 있는 브랜드를 좀 그냥 있는 건 아니죠. 거의 죽어 있는 이런 거를 살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백설, 네. 갤러리아 백화점도 푸드코트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 처음 하신 건가요? 네네, 처음 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백화점에 푸드코트. 일종의 편집샵처럼 이렇게. 저기 무슨 빌라 분양하는 것도 했었어요. 컨설팅. 빌라 분양. 네네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의 이런 라이프스타일로 하는 거랑. 그게 결국 라이프스타일을 네네네, 보시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조금 이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거 하고 있는 걸 바꿀 때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뭐라고 답하냐면, 예. 아이를 낳는 게 어려우냐,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냐. 사실 둘 다 어려워요. 왜냐면 바꾸는 거는 양육의 문제고, 아이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듯이 이미 있는 아이를 새롭게 다른 길로 인도해서 바꾸는 그 과정. 또 아이를 낳아서
처음에 그 아이를 낳기까지의 과정, 사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키우는 게 더 어렵다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어려운 거죠, 사실은. 브랜드를 만드는 거, 키우는 거, 바꾸는 거. 근데 벌써 브랜딩을 레노베이션 한다 그럴 정도면요,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예요. 왜냐면 아예 뭘 해도 안 되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차라리 빨리 닫는 게 나은 브랜드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망한 브랜드를 살린 건 아니고요. 바꿔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바꾼 거죠. 우선 그걸 먼저 보는 게 더 그럼요. 이게 살릴 수 있는 브랜드인지 아니면 차라리 닫는 게 빠른 건지.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가망이 없는 브랜드에다 돈을 더 넣어가지고 더 망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건 아까 저기 뭐죠? 그 드로잉 할 때 하고 비슷하네. 역시 그거는 단순한 손해 문제가 아니고 먼저 사안을 보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그 중에 사실은 그 영화 광해도 약간 그런 책을 읽어보니까 좀 처음 알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애매했던 거를 살려낸 거고, 명량도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영화 쪽까지 이렇게 하신 거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이 기록이 안 깨졌죠, 명량은. 네. 1700만. 네. 인가? 그거는 이제 우리 또, 그때 재밌었죠. 그때 진짜 재밌었죠. 예.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영화 하면 사실은 이제 감독, 그다음 주연 배우, 물론 이제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터의 시대는 그 사람들이었다면, 액터니까. 그때 제가 보면서는, 전체를 이렇게 기획하는 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사실 그럼요.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할리우드는 더해요. 오히려 한국은 굉장히 감독한테 예우를 지키고. 그렇죠. 그 약간 전통적 반응이긴 네네네. 진짜 감독한테 굉장히 많이 힘을 실어주는 나라고요. 사실은 저예산일 경우는 당연히 감독의 영화인데, 대작 영화들은 사실 투자자의 영화예요. 투자자. 네, 그러니까 왜냐면 투자자라는 게 기획을 해서 투자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헐리우드하고는 좀 다름이 있지만, 어쨌든 영화 산업이 어찌됐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영화를 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마케팅 전쟁이죠, 당연히. 그쪽이죠, 사실.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영화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워드 오브 마우스. 근데 그러기에는 기회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기다려주질 않죠. 극장에서. 와, 빌라 분양 얘기 듣고 싶어요. 라는데. 시간이 없죠. 시간이 네네네. 이제 이게 제한돼 있다 보니까 네네. 아쉽습니다. 광해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광해 자체 얘기보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거. 이거 들어가서 봤더니 뭘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어떻게 살렸는지. 일단 시나리오가 일단 재밌어야 돼요. 무조건 시나리오가 좋아야 돼요, 영화는. 근데 시나리오도 볼 줄 아세요? 시나리오는 누구나 보실 줄 알 거예요. 왜냐면 시나리오를 봐서 재밌냐 안 재밌냐 싸움이거든요. 왜냐면 소설책을, 물론 이 사람은 이 소설책 너무 어려워서 싫다지만 명작이 되는 건 대부분 다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일단 좋아야 돼. 영화로서의 이게 반전도 있고 정말 느낀 바도 있고 감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뭐가 있는지를 보고 이거 되겠다. 사람들이 재밌어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감독의 연출력이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 배우의 연기력, 이게 다 맞아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사실 명량 얘기는 저희가 그때, 이 명량 가지고 또 얘기도 많았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대작에 꽂혀서 CJ가 완전히 스코어가 엉망이었어요. 해운대 이후에. 그때 한 10개 가까이. 네네, 다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CJ를 무시하는 거예요, 밖에서. 돈 많다고 그냥 대작만 딜이하더니 완전히 지금 CJ 엔터 문 닫게 생겼다부터 시작해서 별 소문이 다 있었을 때, 제가 CJ가 어떤 회사라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반드시 저예산 영화로 깜짝 놀랄 만한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 이 시나리오가
왔었어요. 아, 광해는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갔나 보죠? 아, 많이 안 들어간 영화예요. 사극인데도? 네네네. 오. 왜냐면 보시면 그 장소가 여기서 한 여기잖아요. 군데요? 네, 거의. 뭐 전쟁신도 없고. 그렇지. 네, 명량하고는 참 네네. 다르겠네. 아, 그럼요. 음, 뭐 명량, 군함도 이런 데하고는 다르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거는, 그럼 좀 비교적 용이하게 살릴 수 있었겠는데, 단순히 시나리오가 좋았다 뿐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결국은 이제 영화는 또 홍보인데, 아, 포인트를 당연히요. 잡아낸 거. 그때 그리고 또 이게 영화는 약간의 갬블성이 있어요. 왜냐면 아, 그런가요? 때가 안 맞으면 잘 안 될 때가 운때, 있거든요. 운때. 운때가 좋아요. 아니 그게 왜냐면 타임? 사회적 그 이슈. 그렇죠. 근데 그때 딱 마침 이게 리더십한테 포커스를 맞춘 거거든요. 리더십에 포커스를 맞춰서 요즘 현대 사회에 리더가 없으니까 이 리더십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업인들한테 좀 반항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때 정치 이슈가 생긴 거죠. 뭐죠? 그때가 선거철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대선 때인가요? 대선 때. 아, 그래서 그때 후보들이 다 보셨어요. 이 영화를. 저 박근혜 대통령 빼고. 근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온다 그랬었어요. 제일 먼저.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이제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분이 안 오시고 마음이란 영화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 후보가 왔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반향이 없었어. 그냥 안철수 후보가 광해를 보고 갔다. 근데 갑자기 문재인 후보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갑자기 모든 신문에 다 맞아요. 다 난 거야. 아, 그게 엄청난 홍보가 그랬더니 됐네? 갑자기 광해가 광주에서 바람이 입에서 우리는 그때 너무 좋아했죠.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 떡이냐. 그런 거네. 근데 네. 그걸 막 거창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뭐 우리가 광해는 무슨 노무현 대통령하고 네. 등치시키고 아, 뭐 그런. 진짜 나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게 뭔. 재밌네.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어려웠던 시절을 거기에 입히셨어도 본인의 영화가 됐었을 거고 또 안철수 후보가 의사로서 민심을 다루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저는 그때는 어느 후보가 어떻게 저는 그런 것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자기 어떤 점을 갖다 대느냐에 따라 자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야, 근데 벌써 시간이 이제 사실은 지났습니다. 네네네. 이 너무 아쉽네요.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엄청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고, 또 사실은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제가 한두 개 여쭤보긴 했지만, 그러나 업적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하나하나를 완성시켰는지가 많이 궁금한데,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실 수 있으면 아니, 모시도록 근데 하고, 제가요, 예. 진짜, 우선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걸 이해한 바탕에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고, 예, 마지막으로 이 책을 제가 인쇄소에 2번 갔어요. 왜? 인쇄감리를. 이스에 갑니까, 저? 네, 근데 그 인쇄소에서 자기는 이렇게 디자인 책도 아닌 책을 저자가 와서 기다려서 인쇄를 2번씩 하는 사람 처음 만나고. 근데 사실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 제가 노영 대표한테 저도 배워야 될 점이기도 한데, 바로 매사에 철저함. 자기 일부터 철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을 할 때도 아마 그런 철저함이 그대로 관철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이한호의 문화열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